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운 이슈는요. 아무래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의 사전 접촉 회의가 취소가 됐다라는 이슈가 가장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도 어제 혼조세를 보여줬던 상황 속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 뉴욕 증시는 실적 호조로 인해서 일단 혼조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그리고 내적인 기업들의 호실적 속에서 좀 공방을 벌이는 시장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는 장세인데요. 자, 그리고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는 셧다운 우려에도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 완화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도 완화가 좀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신세계의 문을 열었고요. 바로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요일장은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가 나왔어요. 박수가 좀 늦게 나왔네요. 네. 네, 금일 마스터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전일 드라기 총재 연설 관련해서 오늘 좀 언급을 드릴 거고, 이제 어닝 시즌 발표 관련해가지고 금일 내용 자체 좀 정리할 게 많아요. 네, 좀 자세하고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드릴 부분만 확실하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해갖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자세하게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장 주요로 보셔야 할 이슈 중심으로 오늘 또 시장 설명 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1시간도 혜영 마스터님의 전략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2659.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현재 좀 보합권 움직임 속에서 0.06%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85%입니다. 85%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S&P와 나스닥 모두 강한 상승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6,763포인트로 1% 넘는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달러에 대한 흐름도 궁금해하시고 통화적인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현재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4달러와 1.13달러 사이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전일장에는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었고 드라기 총재 발언도 있었던 만큼 유로화의 향방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0.51% 상승하면서 1.1413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의 추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1,300달러 그리고 1,290달러까지 기록한 이후에 좀 눌렸었던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해하십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하락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현재 부근에선 좀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1,289.7달러 선으로 이제 1,290달러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5일 함께 보시죠. 새벽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고는 예상치보다 꽤 많은 수치의 재고 증가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50달러 초반대에서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일장에는 재고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53.29달러 선으로 53달러 회복과 함께 53달러 초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고가 예상치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가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가 하방 쪽으로에 대한 재료 보반은 일단 상승 쪽으로 일단 올라간 상황이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다시 연일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의 지수가 좀 강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듯이 그리고 다음 주에도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 호실적인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인 이슈들, 브렉시트와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우려 완화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과 외신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자, 미국의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5% 이상의 급반등을 이뤘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일단 성장 둔화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나왔었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소식이었죠. ASML 쪽에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좀 견조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로 인해서 하루 만에 5% 이상의 그 반등을 이뤄주면서 일단 지수 상승에 대해서 좀 굳건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백악관 쪽 소식인데요. 국가 비상사태의 성명 초안을 좀 준비했다. 장벽 비용이 7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벽 예산을 두고 지금 셧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백악관 쪽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성명 초안을 마련한 상황이고요. 장벽 비용은 이 안에 70억 달러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이런 예산안까지 초안이 준비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슬슬 셧다운에 대한 이제 종료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서서 트럼프는 일단 상원 쪽에서 이 셧다운에 대한 종료를 좀 투표에 붙인다면은 뭐 동의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면서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자, 미국의 셧다운 자체가 금리 정책의 비둘기적인 재료로 작용을 할 것이고 연준 나침판의 경제 지표가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금리 정책의 비둘기적인 재료로 이 셧다운이 활용이 될 것이고 이 셧다운 때문에 주요 수지에 대한 부분 있죠. 이런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좀 딜레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번 주 말이죠. 29일부터 FOMC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연준의 가장 좀 주요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각종 경제 지표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번 FOMC가 또 어떻게 방향성과 내용이 이어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셧다운 소식인데요.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좀 장기화되면서 연중 결정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지표가 딜레이 되면서 지연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꼬집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연준 정책 결정자들이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 종료 필요성을 좀 거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연준의 금리 정책과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대한 축소 여부를 두고 지난 말부터 가장 큰 쟁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는 종료에 대한 필요성을 좀 거론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또 다른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커들로는요, 1월에 고용이 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셧다운에서의 경제가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정책과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고용과 물가잖아요. 일단 1월 달에 고용이 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 부분 좀 상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EY 쪽에서는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 경제 성장 영향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호적인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과 한편으로는 경제적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시 양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EY 쪽에서는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미비할 것이다. 라는 걱정에 대해서 좀 접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게리코는요, 미국이 여전히 사원문이 좀 열려 있다. 라는 소식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워낙 셧다운에 대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고 이 장기화로 인해서 시장에 큰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의 양반론이 계속적으로 역시나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게리콘 자체는 여전히 사원문이 좀 열려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전일장에는 22 통화정책회의와 드라기 기자 회견이 열렸었던 상황인데 여전히 가이던스대로 여름까지 금리에 대해서 좀 동결하겠다라는 같은 기조를 보였었던 상황인데요. 그리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좀 단기간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불식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자, 드라기 총재는 성장 전망 위험이 하방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 어제장에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이 좀 하방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일단 이슈를 좀 던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LLBW에서는요, ECB가 보다 비둘기파적으로 좀 변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일단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통해서 현재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이 비둘기적인지 양쪽 완화적인지 또는 긴축적인지 그 부분을 항상 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LLBW 쪽에서는 ECB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유로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제 짝에서도 유로 FX 자체는 ECB 이후에 가격대가 더욱더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둘기파적으로 좀 변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편 글로벌 신평사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기업 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경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그리고 IMF 쪽에서도 국제 경제에 대한 성장률도 역시나 좀 하향 조정한 가운데 특히나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좀 표명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기업의 부채 상환이 어려울 수 있고 이 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인해서 더욱더 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더 깊이 표명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신평사들의 이런 경고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새벽에 EI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가 나왔죠. 797만 배럴의 증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예상치보다 상당폭의 재고 증가가 나오는 상황으로 이미 이 지난주까지는 재고 감소로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플러스로 재고가 확인되면서 이 가격대가 전일장에는 좀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이 재고 증가에 대한 소식이 앞으로 가격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외신 소식 다양하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전일장 ECB가 있었기 때문에 ECB에 대한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 거기에 셧다운에 대한 부분까지 미국 경제 전반적인 소식이 대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호실적에도 무역 협상 불안감 속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지수인데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상승 쪽으로 가격대가 일단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지수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지수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3월물이고요. EIA 쪽에서 주간 원유 재고가 큰 폭의 증가로 나왔고요. 거기에 베네수엘라 정치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양방 속에서 일단 소식 속에서 가격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본장에서는 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양 지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쪽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먼저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수 관망입니다. 지수가 지금 좀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네. 관망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제 견해를 좀 네. 비추는 관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웨이팅을 하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 증시가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네, 오늘 단가가 좋지 못하다는 점이 전제가 너무 깔리기 때문에 저는 웨이팅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지금 일단은 두 가지로 조금 시황을 나눌게요. 하나는 셧다운, 하나는 미중무역.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미중무역 관련해갖고는 일단은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할 거예요. 안정적으로 잘 할 거다. 미중무역에 대해서 협상을 할 거다. 그럼 차관급 회의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셧다운 자체는 시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전제를 좀 배제를 할까 해요. 자, 셧다운이 하나 있고 미중무역이 있지만은 미중무역에 좀 포커스를 담자 이 전제를 많이 깔고 싶어요. 셧다운 자체가 문제가 됐다면은 지난 어떻게 보면 12월 말부터 있었던 시황 자체가 큰 상승 국면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만큼 상승 랠리를 이었던 거는 미중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뿜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차관급 회의까지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전제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추세를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이탈 관점에서 매도를 보자 이거 자체는 그때도 언급했다시피 데일리적 혹은 스윙적 관점밖에 성립이 안 된다는 전제를 계속 깔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황 자체가 열려있는 거에 월말까지 상승에 대한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지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을 해서요. 그러면 미중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가 굉장히 낙관적인 시사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월말까지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한 차례 더 이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목균형표상 추세 자체가 매도 추세보다는 매수 추세가 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문제는 단가 자체가 좋지가 못해요.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한번 지정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동성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파동에 대한 한 차례 더 하락에 대한 강한 하락에 대한 랠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 한 번 더 보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보시면은 왼쪽 차트와 같은 그림 자체가 형성되면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스팬 하단 구간 위치 값인 6,680이죠. 예, 6,680가까지는 한 차례 더 눌려줘야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재매수를 보겠다는 관점 자체를 포커스를 맞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추세 자체는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시황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다는 판단 자체가 열리기 때문에 저는 웨이팅을 오히려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가에서 흔들거나 오히려 조정 국면에 살짝에 대한 국면 자체가 와버리면은 단가 자체가 좋지 못하면 버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회장님 여기서 그러면은 눌릴 걸 예상하고 매도를 지시면 안 됩니까? 그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스팬 위에 위치값에 있기 때문에 추세장이 그대로 열려버리면은 오히려 상황 자체가 악조건에 휩싸이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단가 보수적으로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크게 눌릴 때까지 좀 웨이팅 하시는 시간 자체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다음 주 보시면은 이제 날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장관급 회의까지는 이제 월말에 열린다고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예정입니다. 날짜 어떻게 딱 지정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애매한데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월요일부터 매수 단가를 다시 재평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더 나은 포지션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자체가 이제 추세 자체가 매수로 나올 수 있던 전제를 제가 까는 거예요. 자, 셧다운 자체 하나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 있고 시황이 두 가지로 나뉘지만은 셧다운에 대한 거는 이미 지난 상승 랠리 동안 굉장한 역대급 최장기 셧다운이다 하고 문제를 삼았지만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런 뉴스가 나와요. 개인적으로 해요. 이게 오히려 이제 지수에 대한 상승을 할 거를 뭐 어떻게 껴맞추기 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배제를 해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왜냐 시황 자체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 이미 이어져 왔다는 거는 잘못된 판단 자체를 가지고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 자체를 내렸다면. 그러면 지금 포커스를 다시 맞춰야 될 거는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 자체가 굉장히 장관급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낙관적으로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사실 제가 다음 주는 좀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거예요. 근데 오늘 웨이팅을 든 거는 단순해요. 단가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단가 자체가. 여기서 어떻게 잡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여건 자체가. 손절에 대한 구간 자체까지 확실하게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기다리시고 좀 더 좋은 단가 눌리기 전까지 웨이팅 하시는 것 자체가 더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스팬 하단 구간까지 좀 눌리는 장세 자체가 이어진다면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전제를 깔게요.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증시가 최근에. 그러면 이 차트만 분석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스팬 구간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 좀 웨이팅하는 시간 자체가 다소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기다려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해요. 그래야지 좋은 단가를 성립할 수 있고 좋은 손익비를 구성할 수 있을 전제 조건이 좀 깔린다고 생각을 해요. 손절을 짧게 구사를 하더라도 손익비를 크게 조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값이 오면은 나이스한 판단이 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웨이팅을 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스팬 값까지 눌릴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전망에 대한 의견 주신 것은 항상 좀 유효한 가격대 접근하셔서 수익을 좀 똑똑하게 잘 내시길 바라는 또 마스터님의 전략과도 좀 같은 선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격대가 일단 매수 단가 자체가 일단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전략 세우시는데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의 가격대 좀 더 눌렸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마스터님? 눌릴 때 재차 한번 매수를 가는 게 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어제 이제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했죠. 예,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FOMC 회의가 열리기 직전인데 여러분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시황에 대한 기준을.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적으로 좀 판단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좀 언급드릴 부분은 유로존의 통화 정책은요. 어제 나왔던 멘트 자체가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 원래 테이퍼링 종료가 12월에 딱 종료가 됐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은 원래 바로 인상을 못해요. 2분기 이상은 지나야지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드라기가 했던 비둘기파적 이런 발언 자체는요.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시황이 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요. 시황이 되지 못해. 지금 비둘기파적인 엄청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은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비둘기파적인 반응이 일으켰다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엄청나게 날아가야 돼요. 상황 자체가. 급파동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날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가 다시 눌리는 값은 왜인지 전제를 까셔야 되는 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더 집중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 통화정책회의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상할 수 있는 수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을 까는 거는 미국 FOMC 회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강한 비둘기적인 어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정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값이 저는 오히려 유로 매수에 대한 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자리입니다. 방금 자리.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60분봉이에요. 지지에 대한 패턴을 뚫었어요. 지지에 대한 추세대 자체를 깼습니다. 이 여건은 뭐냐면은 이 하락에 대한 스타트를 알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달러를. 근데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시황 자체를 좀 지켜보자면은 FOMC 회의가 이번 달 말에 일정이 잡혀 있죠. 이제 조만간. 근데 그 예견하는 거 자체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내뿜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심어져 있기 때문에 달러가 하방에 대한 추세를 스타트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일 ECB에 대한 통화정책회의는 완전히 다 배제해버리고 FOMC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되 지금 차트적 기술적 분석도 유로에 대한 매수적 조건, 골드에 대한 매수적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시황 전제 자체가 매수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집중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유로가 매수에 대한 추세, 달러가 매도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좀 더 경우에 옳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포지션을 조금 누릴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달러의 상관지수가 반대 경향인 골드라든가 유로, 엔화가 좀 더 나이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 증시 보시고 그런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한 주간의 좀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시각이 벌써 11시 31분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바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55%의 강보합권, 그리고 S&P 500은 0.68%의 강보합권,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0.61%의 강보합권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수 선물 쪽도 함께 보시죠. 자, 먼저 S&P 500 지수 여전히 이 상승 흐름 꾸준하게 지켜갑니다. 고점 높여가고 있는데요. 2659.25포인트로 0.85%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그런데 나스닥은 오히려 개장한 이후에 1%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데요. 현재는 6,745.50포인트로 0.90%. 지금 다시 좀 눌렸다가 힘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0.90%의 강보합권으로 오늘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선물 쪽도 역시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수 선물 쪽도 역시나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가 좀 유리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좀 기다려보셔라라고 전략을 세우셨는데, 자, 마스터님 지금 본장에선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지금 눌림 값이 오더라도 네. 굳이 집중할 포커스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다소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눌림 위치값이 오고 나서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 매수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팬 60분 봉상 스팬입니다. 60분 봉상 스팬 하단 구간까지는 조금 웨이팅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이상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지금 미장 개장했는데 보조지표상 자체는 그렇게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가 포지션 자체라든가 모든 위치값 자체가 애매한 자리예요. 이 위치값 자체가. 그러면은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이거 자체 정황만으로는 이제 매수라든가 매도를 높게 좀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고, 스페인 지지값인 저희가 개인적으로 6,680 인근까지 이제 한번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은 그 이후에 이제 매수에 대한 고려 재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장세 자체는 좀 웨이팅하고 기다리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유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FOMC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3월에 대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조금 회의해서 이제 전문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시사적인 부분, 이제 작년과 다르게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매파적 기조를 꺾은 여건 자체가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금리 동결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월 의장 입에서 몇 차례나 한번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가 그러면은 FOMC에서도 성명서 자체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 차트 자체가 일단 엘리언트 파동이 3파동의 지지를 뚫었다. 이건 헤드 앤 숄더의 스타트 부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 유로 매수에 대한 조건 자체가 이제는 충족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로 매수에 대한 조건 자체가 충족을 해요. 그러면은 장기 뷰로 만기 자체가 유로가 선물상 봤을 때 3월에 있기 때문에 골드 자체는 포지션이 만기가 겹치기 때문에 좀 조건 자체가 만족 못하고 유로 자체가 포커스 맞추기 굉장히 좋다. 그럼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자체가 전제 조건이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유로에 대한 매수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매매를 하면은 모든 종목 중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추세가 잘 완성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깔린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미 증시보다 오일보다 오히려 추천할 종목은 유로에 가깝다. 좀 이 언급 자체는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 관계상 짧다 보니까 주로 이제 증시랑 오일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로가 매수에 대한 조건 자체가 굉장히 만족한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전일 이제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달러 인덱스가 떨구는 거는 어쨌든 간에 드라기 총재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예상을 할 만큼 똑같은 순서에 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흐름상 너무나 당연한 수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이제 FOMC를 앞두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달러 인덱스 일목균형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자체가 최근 일목균형표 형성 자체가 추세로 잘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하락에 대한 지지값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준선 위치값에서 유로에 대한 매수 조건을 한 차례 엿보는 거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목균형표상 최근 올라왔던 상승 추세에 대한 반대인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위치값이 아닌 오히려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서 유로 매수에 대한 달러입니다. 달러 하방 추세에 대한 기약을 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이제 스팬 하단 기준선 위치값에서 유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좋은 조건에 부합하는 유로 매수에 대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로에 대한 부분과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연이어서 함께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앞서서 가격대에 대한 전략까지도 점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일단 오일은 새벽에 원유재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EI 쪽에서 오랜만에 또 재고 증가세로, 그것도 예상치보다는 상당폭의 증가세로 좀 나왔었던 상황이지만 전일장의 가격대를 보시면은 크루드오일 자체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50 초반대에서 가격대가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보합으로 $53.22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마스터님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천천히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긴 고민 끝에, 관망이에요. 네. 일단은 베네수엘라 시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이제 국제 유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일적인 시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오일 위치값 자체가 추세적 판단을 내리기에 조금 좋지 않아요. 상황 자체가. 그럼 추세에 대한 지지 여부로 좀 판단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원하던 거는 50일 초반까지 조금 눌리는 위치값을 좀 봤으면 싶었어요. 여건 자체가. 그런 매수에 대한 조건 자체가 만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입장인데, 요새 여러분들 이제 미 증시랑 오일이랑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일을 웨이팅한 만큼, 증시를 웨이팅한 만큼 오일도 웨이팅해야 된다고 좀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지의 여부 자체가 한번 깨질 수 있고 한 52단가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판단한 다음에 매수 조건을 다시 한번 보는 것 자체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같은 생각입니다. 미 증시랑.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신세계 생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 나라 골을 넣는 걸 판단했는데, 이제 유튜브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골 소식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만큼은 웨이팅 하시고 같이 축구를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으로나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좀 더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부분을 좀 언급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오일 값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지지에 대한 명분 자체는 있어요. 이 기준선에 대한 지지 자체는 명분이 있다. 이 정도 판단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저가에 대한 패턴 자체가 깨지면은 오늘 당일 저가죠. 52.92 위치값이죠. 잠시만요.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일 저가에 대한 위치값이 조금 깨진다면은 매도에 대한 단기적인 수익 자체는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당일 저가인 52.91에 대한 이탈값이 생긴다면은 매도에 대한 명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지지에 대한 판단 자체라든가 파동에 대한 위치값을 좀 판단하기 내리기 힘든 만큼 차라리 웨이팅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내려가더라도 52 초반까지만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스팬 위치상 매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점 자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52 지지 여부를 좀 판단하고 나서
52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제 매수에 대한 조건값이 만족했을 때 그때 매수를 보자 이 마인드 자체를 조금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대한 뷰를 조금 얘기 드리자면은 저는 유로에 대한 매수 포커스를 이제는 맞춰 볼 필요성이 있다고 좀 언급을 드려요.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미 증시도 아니고 오일도 아니고 유로, 골드에 대한 포커스를 다음 주에 조금 맞춰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FOMC라는 시황 자체가 어느 정도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가능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황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시황이에요. FOMC 회의 전까지 그리고 회의 이후에도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가장 큰 종목 자체라든가 보수적이고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오히려 투자에 대한 관철 자체를 좀 심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그 종목 자체가 다음 주는 유로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 증시라든가 오일에 대한 박스권 형성이라든가 추세적 그리고 기술적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시점 자체에서 오히려 더 나은 종목이 있다면은 거기에 좀 포커스 맞추는 게 이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달러 위치값상 유로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 좀 도달이 된다면은 같이 한번 여기서 이제 고가에 대한 손절 라인을 두고 나서 유로 매수를 한번 보시는 건 어떤 굉장히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일에 대해서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52달러대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역시나 많은 고민 끝에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밖에 종목으로는 유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공략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29일 이제 또 FOMC가 있고 어제 장에서는 20일가 있은 이후이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 이제 달러 방향성에 따라서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 역시나 골드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자리 4954님의 질문 들어왔는데요. 마스터님, 골드 금일 포지션은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골드를 물어보셨어요. 자, 오늘장의 골드 흐름은 오늘 1%가 넘네요. 지금 다시 1293.9달러입니다. 이전에 마스터님이 지난주에 1278달러 부근까지 눌렸을 때 그때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70달러 후반, 정확하게 78을 제가 좀 봤는데 그 이후에 좀 지지가 되고 오늘장 좀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마스터님, 지금 급등한 상황 속에서 다음 뷰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차트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린 지지선이 여기에요. 자, 좀 더 선을 두껍게 할게요. 네. 이거 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를 좀 언급을 드렸어요. 1270 초반이라고 언급드렸는데 이 며칠 사이에 눌리지 않는 위치값 자체가 계속 돌출이 되면서 그죠? 기다린 거죠. 지지 여부를 받는 만큼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골드를 거래하시는 분들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골드가 이제 만기예요. 아직 월물이 변경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골드가 만기인 만큼 이제 차월물 자체로 이동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월물 변경 이후에 조금 판단하셔도 되고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유로에 대한 매수 조건을 볼 것인가 골드에 대한 포지션을 볼 것인가. 오늘 포지션 자체는요. 매수로 봐야겠죠, 당연히. 왜냐, 달러가 강한 엘리언트 파동에 대한 지지값을 뚫었으니까 골드 자체가 조건 만족을 하는 거죠. 단가 자체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무포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 자체는 들어가는 거는 금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포이신 분들은. 그리고 파동 자체가 지금 나오는 국면 자체가 지금 88 위치값까지 눌려야지 매수에 대한 조건을 좀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소 늦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포지션을 진입하기에는 조건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럼 유로랑 같은 거겠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 올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골드에 대한 매수 조건을 같이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올 한 해 개인적인 뷰 자체가 골드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고 본 거는 지금 현상과 같은 겁니다. 골드가 달러 인덱스랑 좀 비교를 할게요. 여러분들 단적인 예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자체가 최근 하방에 대한 추세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못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최근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드 자체가 매도에 대한 추세보다는 단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버려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하방에 대한 추세 조건을 만족하고 스타트업을 끊을 시 골드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더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최근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왜 골드가 매수 조건을 올 한 해 만족하냐면은 미 증시에 대한 불황성 요소 자체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고 있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점쳐지기 때문에 골드 자체가 주포가 매수 포지션 자체가 지속적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웨이팅한 이 위치에 대한 지지값 자체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맞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주라든가 언급을 드렸던 게 골드가 1270 초반 위치값 이 지지에 부딪힐 때까지는 다소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언급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만기 때문에 월물에 대한 변경이 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조정 관점이 온다면은 골드에 대한 재매수를 그때 유로 아니면은 골드를 들어갈 것인지 둘 중에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월물이 변경되고 차월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유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정확한 질문을 드리자면은 금일 골드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매수 조건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자체는 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차라리 달러에 대한 아까 기준선 위치값이죠. 그때 한번 조정 국면을 먹고 그때부터 다시 골드에 대한 재매수 조건을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예. 차라리 좋은 단가 내에서 달러가 한 차례 상승에 대한 조정이 왔을 때 그때 골드에 대한 매수를 다시 보시는 게 좀 더 나이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난주 워낙 좋은 뷰를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셨던 분들은 골드에 대해서 좋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유동성과 현재 지수에 가는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골드에 이어서 오일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는데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63으로 중반대 라인을 좀 훌쩍 넘어섰는데 역시나 최근에 지수와 오일이 좀 연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도 역시나 좀 탄력이 있는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네. 오늘 데일리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지 자체가 지금 다 밀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를 한 차례 봐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시세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다시 1% 넘는 급등으로 현재 6,758포인트로 1.10%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1% 가까운 상승으로 2,661.50포인트, 0.93%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일도 마찬가지로 현재 53.6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와 오일 연동성이 좀 강한데요, 마스터님. 네. 뭐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상관에 대한 지수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뭐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과 같은 케이스는 사실 이제 상관 지수가 굉장히 높지는 않았어요. 높지는 않았지만은
올해 들어서 이런 현상 자체가 굉장히 포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일에 대해서 차라리 시황을 안 보고 있습니다. 시황 자체 없을 뿐더러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상관 지수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판단을 내리는데, 지금 일단은 여건상 좀 판단을 드릴게요. 지금 틱 차트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밀렸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포커스는 맞춰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치값 자체가 매수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게 53.40에 대한 이제 틱 차트상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에 대한 추세가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언급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지가 다 밀렸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일단 시사가 된다. 그러면은 오늘 데일리적 관점에서 53.40에 대한 매수,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스팬이 이탈되는 53.20으로 손절 20틱 정도 여유를 두고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한 차례 맞춰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장 이후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상당 부분의 그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장 K-원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하고 마무리해서 굉장히 좋고요.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번 한 해는 제가 사실 이제 선물이라든가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다소 비관적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굉장히 금융상품에 대해서 리스크가 작년, 재작년, 그리고 몇 년 전, 이렇게 다 통틀어서 올해 가장 좋지 않다고 좀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튜브로 좋은 의견, 좋은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 자체를 많이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전체 통틀어서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저는 현금 비중 보유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많이 늘려라, 이런 언급 자체를 좀 다소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든든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해영 마스터님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